자, 이제 2장 하겠습니다. 2장의 사업의 시행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은 꼭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판서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파트는 선별해서 딱 보시면 아주 적중을 잘합니다. 보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시행합니다. 시행할 때 보시면 이 시행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행을 할 때도 시행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도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행자들에 의해서 이 시행 방법 외에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다랍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시행 방법 보시면요. 개선 사업은 단독 내에서 합니다.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보시면 수용해서 땅을 뺏어서 집을 지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환지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또 섞어서 한다 해서 혼용하는 방식까지 해서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됩니다. 그런데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보시면 환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건물 가치를 판단해서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일단은 상업적입니다. 상가 건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환지 방식도 할 수가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은요, 말이 관리가 있지만 이 사업은요, 관리 방식이 없어요. 스스로 주택 개량 등 하는 방식이다라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철거하지 않고 도시 재생 활성화한 데에서 그쪽 지역의 마을 상태를 좋게 만들고 나서 집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을 고치세요 하는 방식밖에 없다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건 규모 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건물 바꾸는 방식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혼용은 빼겠습니다. 빼고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보시면 대부분 다 주택이나 부대 시설, 복리 지어서 분양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주부복, 주택, 부대, 복리입니다.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은 보시면요, 상업적이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 상가 건축물 건설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한다 주부복 나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주부복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 경우는 보시면 이뿐 아니고 플러스 해가지고요, 재개발 재건축 일대 한해서 보시면 오피스텔도 그 지역 내에 건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도 끼워서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가능하려면요, 이 경우는요,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에서 할 때 가능하고 또 준주거 지역에서만 할 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끼우려면요, 준주거 지역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실에서 첫 번째 나온 잠실 5단지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100분의 30%까지만 허용된다. 규모도 제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제1절에 1번의 시행 방법에서 다음 페이지 이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이거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시행자 편 보이죠? 시행자입니다. 요 사업은요, 역시 사업별로 해서 다 다양하게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예.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또 세 번째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또 네 번째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자,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시행자, 또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자. 또 다릅니다. 달라요. 시행자입니다. 보시면 개선 사업은요, 산동네 항상 이렇게 아시고 이쪽은 시장 군수나 또 주택 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철가지 않는 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이 사업 시행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외입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요, 전부 다 그 외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는 다 조합입니다. 원칙은 다 조합이에요. 다 조합이 기타 사업은 시행한다. 대부분 다 조합이 시행합니다. 대부분 다 보시면. 그런데 4번 사업입니다. 4번 사업 보시면 이 사업은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은 조합이 원칙인데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직접 시행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장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이 해당 시험은 산동네에서는요 시에서 해줍니다. 해주지만 마음대로 못 해줘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해야 해줍니다. 원해야.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나서 해줍니다. 산동네지만 원치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쪽 산동네 정비구역에 있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들 수의 3분의 2까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3분의 2 이상. 자, 뿐 아니고 다른 곳은요. 어떤 경우도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산동네에 거주하는 세입자분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과반수의 동의도 얻는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이들 세입자 동의를 또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보니까요. 그 세입자의 수가 소유자의 수에 비해서 첫 번째입니다. 세입자의 수가 소유자의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일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니까 해당 그 시군구 지역 안에 세입자들의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요 사업 시행 방식 보시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많은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뺏어서 내어 보내는 수용 방식만 동의 구한다 해서 수용 방식만 동의 구하고 수용 방식이 아닌 방법은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아주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이 사업이 필요할 때는요 이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 조합 등이 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다 조합들이 단독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각기 보시면 조합원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면 누구와 공동 시행도 다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시행자가 누구냐 보니까요. 보시면 먼저 시장, 군수나 주택, 공사 등 공공단체와도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고도 민간 회사 중에서 건설업자들, 등록주택사업자들, 신탁회사나 한국감정원, 등 신관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보시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좀 보십시오. 요 사업은요,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까지만 공동할 수 있지 신탁감정은 안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딴 건 다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주택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은요 공동 시행할 때 보시면 건등까지지 신감은 안 된다라는 또 특징. 요 지문이 또 지금 잘 뜨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요 사업은요 요 1번과 3번 사업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는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더라. 요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문에 답으로 묻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십시오. 넘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페이지 개선 사업의 시행자부터 쭉 나오죠. 그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확대해서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만 딱 표 잡고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공회사의 선정,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이 말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공회사입니다. 시공회사가 누구냐 해서 재건축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무슨 뭐 삼성, 레미안, 또 대우 아파트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요. 이거 선정할 때 공정하게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장 보이시죠? 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하는 사업일 때는요, 이 조합들 준비합니다. 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전체 주민 다 모인 조합총회입니다.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안 되는 100명 이하인 조합일 때도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선정하지만 경쟁 입찰이 아니고 100명 이하인 조합은요, 그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십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은 소유자 시행 사업 있죠. 소유자 시행 있습니다. 이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에는요. 이때는 보시면 이 조합이 아닙니다. 총회가 없어요. 없고 그냥 곧바로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 시행인가까지 받은 이후에 그들 약속 정서,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보세요. 사업 시행인가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 자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할 때는요. 주민대표회의나 또는요.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 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하시면 5번입니다. 주택 재건축의 안전진단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들에 대해서 철거 전에 먼저 안전진단합니다. 안전진단인데 요 사업들 다 하지 않습니다. 요 안전진단의 어떤 진단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 사업은 주택 재건축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하지를 안 합니다.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만 보시면 이때 한해서 안전 진단을 통해서 건물 상태를 보고 불량하다라는 건물이 많을 때 재건축을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십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안전 진단은 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안전 진단 여부를 통해서 단지 재건축 하자마자 정하고 참 요 경우에서 빠꾸가 많이 먹습니다. 빠꾸는 이거 반대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실시 딱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안전진단 실시 시기입니다. 시기. 또 세 번째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하는 대상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안전진단 실시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이 또 나옵니다. 비용 부담. 또 다섯 번째입니다. 효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일단 재건축할 때만 하더라 아시고요. 요 실시는 말입니다.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하지만 실제는요. 어디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맡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건설 기술연구원 또 보시면 무슨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한테 맡겨서 의뢰합니다. 실제는요. 보시고요. 요 시기는 보시면 바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지금 재건축이니까 요 재건축 할 때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시면 주택 재건축 그 예정 구역에서 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다. 그래서 요 재건축 결정을 위해서 또 재건축 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 또 보시면 주민들이 우리가 재건축 결정할 때가 되었대도 해줄 의무가 없대였습니다. 의무가 없어. 그러면 방치하면요. 그들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제안인데 요 제안할 곳이 재건축 장소 제한 지역이면 요 제안하기 전에 먼저입니다. 해당 그 주민들이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할 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는 말입니다. 해당 그 예정 장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수요 가운데서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요청이 가능하고 또 요청을 한다 해도 실시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요청되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을 딱 해서 신청을 한 자한테 통지만 하면 되지 진단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신청을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진단을 해줄 의무가 없고 30일 안에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지하면 된다. 아십시오. 다음에 할 때입니다. 할 때 범위입니다. 범위는요. 요 재건축 필요한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다 모아서 같이 실시한다. 모든 건축물 다 같이 포함시켜서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 범위에서 제외하는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무엇이냐면 딱 보니까 건물이 지금 붕괴 우려에 있다. 붕괴 우려에 있으면 진단이고 뭐고 필요 없으나 바로 철거 필요합니다. 진단 제외입니다. 붕괴 우려에 있다. 진단 제외. 철거하면 된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시설 공사할 시설 부지 위에 있다랍니다. 도로 부지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말장에도 철거합니다. 진단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진단합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이미 불량 진단이 났어요. 불량 진단 났다. 그럼 나머지 잔여 건물은요. 진단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비용입니다. 비용 부담은요. 실시하는 자 누굽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런데 보시면 다시 요 재건축 진단이 요청을 통해서 실시를 할 때는요. 요청을 한 자한테 그 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진단 결과와 기타 진단한 요 결과하고요. 기타 각종 어떤 도시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 군수가 재건축 합시다라고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결정을 한 다음에 요 결정 사실을 가지고 진단 결과 등을 첨부해서 시도지사한테 그 사실을요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시도에서 서울시에서 한 번 더 결정한 것을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답니다. 어쨌든요, 응할 때도 보시면 시장 군수가 응해서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시도에서는 결정을 못해요. 요청을 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요 상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편이 이제 왼쪽 오른쪽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시험에 꼭 잘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제 2절입니다. 2절. 자 정비사업 조합 나왔습니다. 보시면 조합 사업장 맞죠? 조합입니다. 조합이 보이죠? 그러면 조합이 딱 보이면 조합이 단독하든 공동하든 간에 조합이 설립되어져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란 말 딱 보이면 이 조합이 설립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업에서 조합이 나오면 다 설립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설립되는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조합하는 사업장이 있죠. 여기 치웠지만 보시면 하나 더 있죠.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지금 가로주택 이 사업도 보시면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네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나오죠. 자 그러면 미리 설립되어진 조합 말하는데 이 조합들이 바로 법적인 명칭이 뭐냐 하면 바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이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지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조합들은 전부 다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인가 받으면 인가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는데요. 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바로 활동을 못합니다.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서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동기까지 해야 그때부터 성립되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법인 등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요 조합은 인가를 받기 전에 보시면 먼저입니다. 조합 설립을 준비한 데에서 설립추진위원회 이것을 먼저 구성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다 구성합니다. 구성하는데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모 작은 사업 요 사업은요 추진이 구성은 하지 않는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추진이 요것도 구성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성할 때 구성 승인을 받는다. 승인 역시 이 경우도 보시면 시장 군수한테 승인 미리 받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승인 받을 때도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이냐면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5명 이상의 대표자가 딱 모여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 내어줍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의 대표자가 모여서 왜 조합장, 이사 3명, 감사 1명이 필요하니까 5명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전체 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구성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업무도 잘 떠죠. 자,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와주는 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하는 도와주는 단체를 또 선정합니다. 또 이 사업에 설계할 회사, 설계자도 선정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시공회사에 선정 나오면 안 돼요. 시공자는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조합 설립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보니까 조합이 아직 없으니까 이 시공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까지만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조합에 정관이 될 것의 확정이 아니고요. 정관이 될 것의 초안을 미리 작성을 해준다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계략적인 이 사업의 시행 계획서도 작성을 해둡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설립 전에 먼저 창립총회를 또 개최를 한다랍니다. 이 총회 통해서 보시면 최초의 대의원들을 선임하고 대의원들 그 다음에 최초의 임원 또 선출합니다. 또 요 정관 초안 있죠. 요 정관을 확정하는 일을 창립총회에서 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계략적인 계획서 이걸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다시 동의서 받는다. 동의서 진구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까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요건 요 동의 뭡니까? 요 동의는 추진이 구성의 동의고 다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요 동의 참 중요한 사항이죠. 참 재미있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확인 꼭 하십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 두 가지 사업일 때에는요.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에 보시면 3분의 2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기본적인 원칙적인 동의 비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가로주택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이 구성하지 않지만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쪽은요. 10분의 8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얘는요.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다른 사업은요. 반드시 구역에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 재건축은 구역이 아니어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재건축은 단지입니다. 단지에서는 항상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각 동을 나누어 구합니다. 이때 전체에서는요.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수와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의 토지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동은요. 면적 안 구합니다. 해당 그 동에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동의만 구하지 면적 동의는 없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요. 옆에 말이 포함되었다. 그쪽 말에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소유자 수와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요.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요 복잡하지만 요 비율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재개발과 도시환경 4분의 3, 2분의 1,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은요. 단지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 각 동은 과반수. 단지 밖에 포함되었다. 4분의 3, 3분의 2. 요 동의를 얻어와야 설립인가를 내어줍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 구성승인 인가 있죠. 둘 다입니다. 요 구성승인과 인가 둘 다 취소, 인가를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합니다. 여기 안 나오지만요. 아까 배웠습니다. 구역이 깨어졌어요. 구역이 없으면 자동 인가 취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각기 동의자 있죠. 동의자. 각기 첫 번째입니다. 동의한 자 수의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시도 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이 동의한 자들 수의 요 비율 이상이 취소할 것을 신청을 한다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경우 아니래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과반수가 요청을 하면 또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상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뒤에 조합 설립이 되었다 하면 이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요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다 조합원이 된다. 이 말은요. 반대한 분들도 조합원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규모 작은 사업이죠. 요 두 사업은 동의 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반대자들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갑니까? 갈 수가 없어. 참가를 권유합니다. 촉구합니다. 또 싫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시가입니다. 시가로서 나가세요.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고요. 그러면 또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요. 요 경영 펌이 딱 되어서 조합원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의 지위는 항상 이전할 수 있다. 양도 양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봅니다. 딱 볼게요. 조합원이 되어지면 조합원의 지위는 보시면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원은 안 된다. 안 된답니다. 하지만 또 보시면 이 경우도 상속을 받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혼한다, 헤어진다 할 때는요. 양도할 수 있다. 상속과 이혼을 통한 이전은 허용된다. 이거 외에는 양도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의 임원을 뽑습니다. 임원을 뽑아요. 임원은 당연히 요 토지 소유자 중에서 뽑습니다. 임원 보시면 조합장 한 명이 있고요. 이사 있습니다. 이사는요 3명 이상이 있다랍니다. 감사 있습니다. 감사는요 1명부터 3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합장 1명, 이사 최소한 3명, 또 감사 1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일 때는 5명 이상을 둔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런데 요 임원이 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될 수 있는 분이 있다. 누구냐 하면 애들 미성년자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피성령 후견인들, 피한전 후견인들, 또 파산 선고자들 안 된다랍니다. 자, 또 금고 이상의 실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되어진 지 2년 안 되거나 해당 행위 유예 중인 자분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만약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보시면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겸직 금지 업무가 있다. 이 사항들도 보십니다. 자, 또 조합원이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라면 그들 10분의 1 이상으로서 전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조합 이렇게만 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맞점관 이어주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제 3절편입니다. 3절편. 사업 시행 계획. 이제 각기 조합 등의 시행자들이 사업을 준비합니다. 이때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절차 한번 볼게요. 절차.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옵니다. 절차를 보시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은요. 정비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운다 해서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정비를 하고자 할 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확정적인 정비할 장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조합 등을 설립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정해진 구역을 계획에 맞게 이쁘게 조성한다. 꾸미는 계획을 세운다.가 나옵니다. 그것이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이다. 합니다. 시행계획이다. 요 계획을 인가를 딱 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뒤에 설명합니다. 분양 신청을 받는다. 요 분양 신청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착수를 위한 계획이고 또 건물을 바꾸는 계획이다 해서 요 분양 신청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건물을 바꾸는 건물 분양 계획에서 바로 관리 처분 계획, 요 관리 처분 계획을 또 수립을 딱 하고 요것이 인가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때 가서야 건물 철거 사업의 착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요 중간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과를 하십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관리 이름 보세요. 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이냐라니까요. 요것이 만약에 조합이나 조합이 하는 주택 사업당, 조합이 하는 바로 정비 사업이다. 라고 할 때입니다. 조합이 할 때에는요. 조합총회입니다. 그래서 조합총회, 전체 조합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신청 사업을 할 때는 그들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시행 계획서의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 밑에 관리 2번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한 장을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쭉 보시면 아주 어려운 상이 쭉 보이네요. 이것이 사업을 위한 조치라는데 아주 많은 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 넘어가세요. 한 장을 또 넘어가시고 바로 제5절 편에 관리처분 계획이란 요 사항을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파트는요. 지금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가 통과되어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착수한다. 착수를 바로 하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면요.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요 당시에 보니까 분담금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사업 시행을 딱 세워보니까 갑자기 저는 1억만 내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3억 4억 올라갑니다. 그러면 낭패입니다. 낭패. 그래서 요 분담금을 내고 할 사람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는 요 절차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죠. 사업시행 인가를 딱 받으면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딱 보시면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안에 보시면 분담금을 얼마 더 내셔야 됩니다. 분담금 요 내과 그 다음에 요 돈 내고 올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분양 신청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이때 요 통지입니다. 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20일 연장해서 요 기간 안에 분양 신청 받는 분양 신청 기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요 돈 내고 오겠다라고 반드시 요 기간 안에 사업의 시행자한테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거나 했다 해도 했던 그 신청을 철회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신청 받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분자금을 강제 청산, 제외 당할 수도 있는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직권적으로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분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경우는 안 구할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보시면 어떠한 날부터 90일 어떠한 날부터 90일 안에 다 현금 청산을 다 일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요 90일이 뭐냐 보시면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결정이 딱 되어서 인가받은 날부터 그 다음 날입니다.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해서 정리합니다. 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한다. 바로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차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60일 안에 분담금 내역 등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했으면 이때부터 30일, 60일 요 사이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처리하거나 제외된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에 현금 청산을 해서 정리한다 하는 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니다. 이 사항들이 제 5절편에 보시면 이어서 쭉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바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기계도 참 중요하죠. 요 기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요 내용들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건물 바꾸는 교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이게 무엇이냐? 건물 교환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건물을 바꾸는 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요 계획을 또 수립을 해가지고요. 요것도 역시 인가 받고 고시가 딱 되어야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계획에 포함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포함될 내용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이 건물을 바꾸는 계획입니다. 건물을 바꾼다. 건물 준다. 건물 공급. 분양입니다. 분양. 그래서 건물 분양을 위한 설계를 한다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제외 다 했으니까 빼고 나서 확정되어진 분양 대상자 이들이 누구냐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들의 첫 번째입니다. 성명과 주소가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두 번째, 건물을 바꿀 때 옛날 낡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사업은요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속 뜁니다. 그러니까 딱 끊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을 평가하는데 언제냐 합니다. 시기가 언제냐. 이따 보시면 자 중간점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고시한 날. 요 정비사업 시행인가 요 고시한 날 평가한 가치로서 인정합니다. 또 요보다 분양받을 건물입니다. 분양받을 건물. 분양 예정 그 대상 건물의 가치를 미리 추산을 한다랍니다. 감정평가 통해서 추산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이 정비사업비 이거 하고요. 요 다 정리해서 분담금 규모가 결정이 되어지고 요 분담금의 납부 시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건요. 보시면 종전 가격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4억이다 평가가 되었습니다. 신청한 평수가 좀 크다 하니까 이것이 6억이다 파급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4천억이 투입되는데 일반 분양 300억, 조합은 할당분 1,000억. 그래서 이걸 딱 나누니까 인당 1억 원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왔죠?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가 6억 플러스 7억입니다. 7억을 내는데 자기 금이 4억입니다. 4억과 7억 차이가 3억 원에 대한 분담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같이 금액을 따져가지고 분담할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또 보시고요. 그러면 옮겨줄 때 낡은 건물에 있던 거 다 빼고 옮깁니까? 종전에 건물에 붙어있는 압류, 가압류 붙은 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유권 말고 기타 권리관계, 소유권 외에 기타 권리 명세도 파악을 해둔다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모, 이것도 여기에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또 말하네요. 또 건물 철거 시기, 이사갈 시기, 이것도 여기에 딱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분양 설계하는 건물 교환 설계 기준 원칙이 있다랍니다. 바로 이것이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자 오른편에 보시면 박스 밑에 그 관로 2번에 보시면 쭉 다음 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십시오. 대원칙이 뭐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균형 있게 건물을 분양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크면 줄여서 줄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늘려서 줄 수도 있다. 또 너무너무 작으면 강제 청산, 제외할 수도 있다. 또 토지만 가진 자가 신청을 한다면 건물 지분권과 보시면 건물 소유권 지분권 입체 환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늘려서 줄여서 정감 환지, 강제 부지정 청산, 그다음에 입체 환지 다 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딱 지울게요.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주택 집 한 개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그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을 소유하면 또 1개만 준다. 또요. 공유하고 있는 자들한테도 합쳐서 1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유 같은 경우에 토지 공유, 건물 말고요. 토지. 이 토지 공유일 때는 보시면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자, 보이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 수만큼 공급을 할 수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한해서는요, 다 줄 수 있다가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과밀 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서울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자, 보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증비사업. 요 사업은요, 3주택 공급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 가격이나 또는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안에서 신청을 한다라면 2주택 공급을 모든 사업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1+1 두 개 준다. 라는 말입니다. 두 개. 그런데 이 중에 한 개입니다. 이 한 개는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이 가능하다. 소형. 대신 이것은 소유권 이전 받으면 3년까지 전매하지를 못한다라는 또 제한도 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한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기타 사항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또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철거등 보입니다. 4번 철거등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보이네요. 자, 이 계획에서 보면 착수합니다. 4배 착수. 착수할 것이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면 철거입니다. 철거할 수 있다. 철거식입니다. 철거는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철거한다 합니다. 사업식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철거한다 합니다. 철거하죠? 하니까 당연히 사용 수익은 못합니다. 사용 수익 금지가 딱 됩니다. 자, 임차인 등도 사용을 못해요. 대신요, 임차인들 못 쓰니까 권리 달라. 권리 뭡니까? 각종 어떤 이 권리 보여달라. 해서 그를 계약기한 보호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니까 각종 어떤 권리금 반환 등의 각종 어떤 손실 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만 딱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공사 완료에 대한 조치 제6절 나옵니다. 6절. 그래서 철거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절차를 또 볼게요. 이 정비사업은요, 절차가 잘 나옵니다. 예, 착수했다, 철거했습니다. 완성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요, 완성이 딱 되어지면 준공검사,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받고요, 준공인가해주는 관할 시장군수가 인가해주는 관할 시장군수가요, 공사 완료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났지만 해당 건물들 구분 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지 됩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대지를 확정 청량합니다. 청량을 할 것이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구분 등기한다는 말입니다. 한 다음에 이미 관리처분계에 보시면 자기들 받을 동호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라는 사실, 소유권 이전해줍니다. 라는 이 사실을 보시면 통지하고 고시합니다. 고시해.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서 정리를 딱 해줍니다. 여기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했을 때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요 고시하면 요 다음 날, 이 다음 날 되면 이제 해당 그 새 집으로 자기들 소유권 옮겨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때 가서 이전되어진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전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역시 청산 절차가 청산금이 확정이 딱 되어서 청산금의 징수와 청산금의 교부 절차가 이루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징수할 때 안 받죠? 그러면요, 역시 관할 시군구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합니다. 안 받죠? 안 받으면 이제 공탁에서 책임을 면한다 합니다. 이같이 징수할 권리, 교부할 권리 둘 다 보시면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는 것도 체크하십니다. 하시고요. 자,
자, 기타 사항들은 이제 이 편에서는 절차만 딱 기억하시고 뭐 확대해서 보실 것이 없으니까 요 마지막 절차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청산금 나왔죠? 보시면 정비사업은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넘어온다. 더 다음 날 아십시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비용 부담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세요. 바로 문제 나오네요. 문제도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건축법 등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